김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첫 번째 제보자라고 등장한 송병기 씨, 현재 울산시 경제부시장이고 송철호 후보 캠프에서 정책실장을 맡았던 인물인데 시장님께서 아십니까? 예, 제가 시장으로 재직할 때 국장으로 잠시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국장으로 근무하다가 그리고 울산발전연구원에 공공투자센터장까지 합쳐서 한 3년 정도는 시장님과 같이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대략 한 3년 정도 같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울산의 국장으로 사실 뭐 정규직 공무원으로 시험 쳐서 들어온 게 아니고 특채로 별도로 이게 뽑는 뭐 이런 형태로 임기제로 들어오셨던 분인데 임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없어서 그분이 이제 그 국장 자리에서 그만두시게 되면서 그동안 울산시에서 오랫동안 했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울산시 산하의 그 울산발전연구원에 공공투자센터장으로 일하시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 성과를 내는 것이 없어서 괜히 세금 맞춤 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더 임기를 연장하지 않고 그렇게 종료되었지요. 어쨌거나 시장님과 같이 한 3년 정도 일했던 사람이 상대방 후보의 캠프의 핵심 요직을 맡아서 그 무엇보다도 근거가 없는 가짜 사실로 모략성 투소를 한 셈인데 이거는 이 정치 이전의 일종의 배신 행위 아닙니까? 뭐 사실 뭐 그 진실이라고 그러면 뭐 공익적 목적에서 진실을 밝힐 수도 있겠죠. 그런데 허위 사실 조작해서 날조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니 이건 배신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악랄한 짓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분이 무슨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한 짓이라는 게 명확하거든요. 왜냐하면 울산시장, 그 광역시장이 되고 나면 그 산하에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여러 자리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 제일 선호되는 자리가 부시장 자리입니다. 경제부시장 자리요. 예. 그 경제부시장 자리를 제가 꽤 찼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송철호 시장 입장에서는 최고의 뭐 공헌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만큼 무슨 일인지 조작해서 공로를 세우려고 그렇게 마구지기 뭐 욕심을 부렸지 않겠나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 참 나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공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부시장 자리도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방직이었던 것을 이 사람이 개방직에 응모할 자격이 부족해 하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바꿔서 송철호 시장이 임명할 수 있게 해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던 걸 봤습니다만 제가 자세하게 그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않아서 뭐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뭐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형태로 그 관직 자리를 캠프 사람에게 매관매직해서 되겠느냐. 일종의 예. 사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어떤 자리를 주기로 약속하고 선거운동을 하면 그게 음, 공직선거법에 명확하게 위반됩니다. 돈 음, 주는 아, 것만 위반되는 게 아니고 자리 약속하는 것도 위반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그 경제부시장 임명한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안인데 그거 참 고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병기 씨가, 예. 저는 그 사실 울산시장 하면서 부시장 이런 분들을 그 뭐 캠프 사람 이렇게 모신 게 아니고요. 그 중앙부처 뭐 주로 기획재정부에 일하시던 분을 많이 모셨는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중앙에서 우리 예산 따는 데도 시가 예산 따는 데도 역할을 하고 또 중앙부처의 많은 인맥들이 있으니까 다니면서 울산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두고 그렇게 요청하는 통로로 경제부시장을 모셨는데 이분 뭐 지금 모신 송병기 이분은 중앙부처 근무 경력 있는 분이 아니신데다가 선거 캠프 출신의 무슨 고시 출신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해서 중앙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처음 출범할 때부터 저는 사실 가졌었죠. 예, 예.
완전히 뭐 울산시라고 하는 것을 이 캠프 출신 인사들 이 자리 배려해주는 일종의 무슨 이 집단적 감투? 이게 이래가지고 뭐 울산시의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 뭐 선출직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캠프 출신으로 다 채워가지고 하면 그거는 자기 선거 캠프를 세금으로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일인데 특히 저기 그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는 노골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어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공무원 된 사람, 늘 예. 공무원 된 사람 늘공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규직 공무원들, 이 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어쩌다 공무원 된 어공들이 지금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이 청와대의 실제 실태입니다. 장관이 차관이 누군지 우리 국민들은 알 바도 없고, 뭐 정무수석이 누구냐, 뭐 민정수석이 누구냐, 비서관이 누구냐, 일개 비서관, 행정관이 뭐 장관 뭘 좌지우지하고 있고, 심지어 예전에 그 어떤 청와대 비서관인가 행정관이었나요? 그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을 밖으로 불러내서 인사 파일에 대해서 무슨 보고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국기문란적 국정을 하고 있으니 그게 뭐 청와대에서 하고 있으니 밑에 다 그 똑같은 사람들이 오염되어서 질서 없이 이게 무슨 점령군처럼 행정을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자기들 말아먹기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병기 씨가 또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이 제보를 청와대 측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정부 측에서 먼저 김기현 시장에 대한 동향을 파악한 것을 좀 수집해 달라. 이런 식의 주문이 있었다. 자, 그렇다면 어쩌보자면 이 청탁 제보 아닙니까? 청탁 제보가 아니고 하명 제보라고 해야 되죠. 위에서 보고하라 그러는데 특히 그 뭐 잘 보여야 될 사람이 출세에 눈이 먼 사람이 뭐 시킨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보나마나 그 저기 특히 그 송병기 그분이 뭐 여당 뭐에 연결된 그런 인물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 했던 사람이 뭐 여당에 인맥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송철호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 나의 소원은 송철호가 당선되는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엄명할 정도로의 그런 특별한 관계니까 보나마나 송철호 그 당시 후보가 아마 여권 뭐 깁수광고다하고 엄밀하게 서로 다 얘기를 주고받았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인지 그렇게 개연성을 다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송병기는 심부름 역할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이게 뭐 송병기가 뭐 책임자고 이런 건 아니고 송병기는 그저 끝에 있는 피라미 수준이고요. 적어도 송철호 시장은 깊숙이 개입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 확신을 저희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청와대에서는 뭐 이런 식의 발표를 하면서 그리고 송병기 씨가 전화로 제보한 내용을 그저 민정비서관실에 있는 검찰 수사관 출신의 그 문모 행정관이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숨진 수사관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그 민정비서관실 내에서 뭐 100% 비밀이 보장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이 자살한 수사관도 모종의 상당한 비밀을 알고 있다. 이 사람이 입을 열면 이 사람이 입을 열면 자기가 속한 조직 또는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백원우 비서관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본인이 입을 열지 않으면 본인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지 않겠는가. 이 숨진 수사관의 자살과 또 새로 등장한 이 문모 행정관 뭐 이런 상황을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은 그 백 수사관이 뭐 운명을 달리해서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긴 합니다만 저는 그분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것은 그거는 사실은 이 정권이 살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과정에 이 정권이 사실상 강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좀 전에 우리 그 김진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순하게 뭐 저기 백원호에 대한 책임이나 윤석열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 같으면 자살하지 않을 거다. 예. 그거보다 더 큰 배후가 있다. 그러니 자기가 그 더 큰 배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걸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단순하게 뭐 백운호 차원에서 뭐 지시가 되고 그런 정도 차원 같았으면 이렇게 거짓말을 막 계속 지금 청와대가 매일매일 브리핑을 해대고 있거든요. 이 공작수사 사건에 대해서요. 근데 예. 그 브리핑한 것도 지금 거짓말인 게 막 들통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더 큰 배우가 있는데 백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 이 울산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도 시민단체가 많고, 이 울산 시민들이 일종의 이 송철호 시장에 대한, 뭐랄까, 거부운동, 저항운동, 주민 소환운동, 지금 뭐 완전히 이 송철호의 오른팔이 이 선거 공작에 가담이 된 것이 이제 뭐 분명하게 다 드러났는데, 이런 식의 이 울산이 뭔가 이 엄청난 불의에 대해서 이 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울산의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요즘 뭐 이 일 때문에 서울에 좀 자주 재석 들락거리고 있어서 울산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대충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사실 뭐 주민 소환하고 뭐 이런 형태의 그 하는 모습보다도 스스로가 책임지는 것이 그 당연한 그 정치인의 도리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미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만 송철호 시장은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니까 스스로 사과하고 사퇴하고 송병기는 당연히 파면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정상적인 국가 아닌가요? 예. 황운하 청장이 유시민의 알릴레오라고 하는 이 정치 편향적 하여튼 이 좌편향 매체에 출연을 해서 장시간 인터뷰를 가졌는데 뭐 현직 경찰지방청장이 그런 매체에서 그런 인터뷰 하는 것도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김기현 시장을 뭐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봐줬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문제 관해서 김기현 시장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배은망덕이다 이런 표현까지는 썼는데 이 황운하 처장의 이런 언행을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자신의 캐릭터 그대로 묻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황운하라는 그 경찰청장 그분은 아마 신인 것 같아요. 누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관심법으로 자기가 탁 보면 이 사람은 죄를 지었고 이 사람은 죄를 안 지었고 판명하는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같은데 자기가 관심법으로 탁 보니까 김기현을 죄를 지었는데 황운하 내가 봐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불러서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황운하 말은. 그러니까 그렇죠. 예.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국업 공무원, 국업 경찰관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경찰관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혐의에 증거가 있어야 사람을 불러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아니, 자기가 예. 관심법으로 봐서 너는 죄를 지었다, 네가 알렸다 그런 사람은 너 나와 이렇게 조사하기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봐줘야 되겠다. 내가 그냥 소환하지 말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다면 이게 무슨 자기가 궁예인가요? 예.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직에 있는지 이 정권 참 한심합니다. 하긴 뭐 이 정권에 그런 사람이 워낙 수두룩하기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